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쪽의 강의를 처음부터 이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인사 법령 쪽에서 총칙에서는 우리 법령 쪽에서 한 30개 정도가 나오고요. 실무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한 10개 정도 시험 문제 법령 쪽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자, 먼저 신고 기간은 언제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신고나 허가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자,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 거다. 다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메모도 하고, 밑줄도 긋고, 별표도, 자, 3개 정도는 꼭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3개 정도 체크 꼭 해놓으시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잘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1장부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1장은 3개 정도. 우리 총칙 쪽에서는 3개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조의 재정 목적 아주 중요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용어 정의가 또 중요합니다. 용어가 6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꼼꼼하게 정리해 둘 거고요. 특히 이제 중개나 또는 중개업은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는 누구인지 비슷해 보이니까요. 자, 시험 문제를 자주 헷갈리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개 대상물 무조건 나옵니다. 토지 그리고 건물 그리고 임모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성격까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박스에다가 중개 대상물은 몇 개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실무하실 때 토지 중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또 자동차나 선박이나 항공기나 우리 개론 등에서 이제 배우시니까요. 어업재단 또는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런 것들을 박스 문제로 꼭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개수가 몇 개냐 아니면 기억이냐 니을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자, 그런 형태를 꼭 예상하셔야 됩니다. 총칙에서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꼭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재정 목적 그리고 용어 정의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먼저 중개 변천 내용들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괜히 또 그냥 처음에만 계속 보지 마시고요. 자, 처음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객주 그리고 각회 자, 이런 쪽에서 이제 시험 문제 예전에는 한 번 정도 딱 냈었습니다. 자, 그 후에는 아예 안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드라마에서도 이제 객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 중개업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분, 자, 그게 누구라고요? 자, 그분이 바로 객주, 손님객 계획입니다. 손님객. 그래서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장사를 하던 분, 자, 그분이 바로 이제 객상주의. 자, 그걸 줄여다가 이제 뭐라고요? 객주. 자, 객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려시대입니다. 가장 먼저 중개업을 했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하시고요. 나머지는 자세하게 안 보셔도 자, 시험 문제 꼼꼼하게 내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니까요. 간단하게 점검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주, 자, 주인이라고 있죠. 자, 주인이면은 아랫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객주 밑에서 살면서 살 것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분, 요 분이 바로 이제 누구? 거간. 객주 밑에서 있었던 분, 이분이 바로 이제 거간. 이 거간이 바로 이제 중개업을 본격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했던 분이다. 누구는요? 객주는 폰만 좀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누가요? 거간이 전문적인 일은 다 했었다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우리 거간이 또 전문화돼서 이제 각회가 되고 현재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중개업자라고 또 용어를 바꿔놨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개업 공인중개사 용어가 달라졌으니까요. 아직까지도 중개업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용어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아예 달라졌으니까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좀 간단하게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객주 그리고 거간 요 두 사람이 바로 이제 중개업을 가장 먼저 했었다.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시대가 918년에서 이제 1392년입니다. 한 몇 년입니까? 한 500년. 자,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이제 한 500년씩 꼭 500년을 못 넘어가고요. 꼭 왕조가 한 500년씩 왔다 갔다 했었던 거 주의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각회가 나왔는데요. 자, 이 각회는 바로 이제 부동산을 완벽하게 했던 분.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려시대는 토지 중개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고요.
왜 그랬습니까? 자, 토지는 국가 소유였습니다. 자, 그 당시는 국가 소유였으니까요. 자, 국가 소유 물건, 토지는 중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중개만 했겠습니까? 건물만. 그러면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자, 토지도 이제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완벽하게 토지 그리고 건물까지도 중개했던 분이 누굽니까? 자, 그분이 바로 각회. 자, 집가자의 거간쾌자라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쓰지 않지만요. 한자로 어거지로 모아놨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최초의 부동산, 자, 부동산의 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자, 밑줄이나 동그라미 정도 꼭 해놓으시고요. 전문적으로 중개업을 했던 분, 완벽하게 중개업을 했던 분, 자, 그러면 객주 거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 자,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두 개가 나란히 나올 건데요. 자,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 그러면 그 전에는 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1870년대 넘어오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서양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서양 문물. 거기는 개인주의입니다. 신분제 사회를 완벽하게 거의 파괴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하죠. 옛날에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객주 거간 규칙.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법이면은 규제가 있겠죠. 규제가 가장 셌습니다. 자, 무슨 죄입니까? 인가죄. 우리 권폭 교수님이 토지거래 허가는 말만 허가지 인가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자, 국가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심하게 중개업을 뭐 했다고요? 규제를 심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원조사하고요. 관직으로 임명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규제를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객주, 거간, 규칙. 객주하고 거간 충돌이 하도 심하니까요. 자, 그거를 말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확한 연도는 생각 안 해도 괜찮지만요. 1893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네 번째 정도로 한번 와보면요. 자, 네 번째가 이제 여기는 소개 영업 취체 규칙. 자, 그 취체가 잘못 나온 용어 아니고요. 자, 일제시대 일본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니까요. 취체 좀 이상하게 써놨을 겁니다. 자, 취체에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요. 거기 이제 일본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십시오. 자, 그게 허가 또는 단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말로 풀었을 때는 허가하다. 자, 일본 경찰서장한테 뭐를 받아야 했었다? 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우리 일본하고 한국이 아직도 이제 상당히 감정이 안 좋습니다. 뭐 때문에? 일제시대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우리 연도가 이제 1922년. 자, 숫자는 시험 문제 나오지만요. 연도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순서만 점검을 잘 해놓으시고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법. 자, 일본 경찰상이 누구한테는 우리 조선 사람한테는 허가를 아예 안 내줬을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감정이 안 좋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1945년도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보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 거의 나올 확률이 아예 없습니다. 자, 대신에 자, 주의하실 게 무조건 아예 안 나온다 했을 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당황하시니까요. 자, 그래도 한 5% 정도는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올 수는 있다. 한번 나온 적은 있었으니까 또 나올 수는 있으니까요. 여기는 아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소개 영업법. 여기는 취체만 살짝 빼버렸습니다. 너무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방을 맞은 후에 이제 너무 기뻐서 그냥 간단하게 법을 만들었었고요. 여기는 신고제.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은 그 당시는 아예 그냥 여기는 자격증이 없었으니까요.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은 뭘 할 수가 있었습니까?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을 맞은 후에 신고만 하라는 겁니다.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당시에 이제 중개업을 했던 분이 아직도 뭘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 가다 우리 간판 보시면요. 공인중개사라고 못 쓰고요. 부동산 중개. 이렇게 쓴 간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간판은 이제 한 20%가 됩니다. 그런 간판 자체가 이제 중개업 자격증이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신고만 하고, 자, 지금 현재는 신고만 해서는 중개업을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꼭 뭐를 따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도 아예 안 되고요. 대통령 할애비도 자격증이 없으면요. 자, 그때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실까요?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변호사가 중개업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 나온 지문입니다. 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소송까지 갔을 때도 안 된다. 판사님도 안 된다고 결정 내려놓은 거니까요. 누구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만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6번째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1980년 넘어가면서 이제 사회가 아주 급격하게 발전했으니까요. 도저히 신고 갖고 되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신고만 하니까 중개업이 심하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또 엄청 발달했습니다. 안 되겠다. 국가가 허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허가는 재량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허가 요건 갖추어도 나중에는 그 재량 때문에 뭘 안 내줍니까? 중개업 등록을 안 내줬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신고제 그리고 허가제 여긴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우리 2장에서 보실 겁니다. 자, 중개업 현재는 뭐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등록, 신고와 그리고 허가의 딱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등록제. 자, 이게 바로 이제 요건만 갖추면 자, 누구든지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요건도 시험 문제에 아주 중요하니까요. 2장에서 한 문제 나올 거니까 꼼꼼하게 메모도 하면서 자, 표도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간지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정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를 꼼꼼하게 볼 건 절대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점검을 꼭 해놓고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만 최초만 점검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자, 시험 문제 나오긴 좀 어려운데 그리고 대비만 간단하게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려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중개업했던 분, 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각회가 아니라 집주름이 아니라 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객주 그리고 거가. 자, 이분이 바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개업을 가장 먼저 했던 분. 자, 그 후에 이제 조선시대 거기서 이제 우리 복덕방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개념이 아니고요. 자, 이미 조선시대에 그 각회가 영업을 했던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여기는 복덕방. 자, 그게 바로 이제 복덕방이었습니다. 조선시대도 상당히 중개업은 아주 왕성했습니다. 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이제 나중에 난립하니까요. 정부가 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각회 다음에 전문적으로 중개업했던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자, 그러면 객주 거간이 아닙니다. 자, 누구라고요? 거기는 각회.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93년도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 자, 그전에는 법이 아예 없었고요. 객주 그리고 거간이 뭐가 심하니까요. 충돌이 좀 심하니까 맨날 그냥 강목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규제를 심하게 하겠다. 규제가 뭐였습니까? 인가제였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심하게 규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해방을 맞은 후에는 다 풀어놨습니다. 또 신고제로 바꿔놨다가 그 다음에 주도권을 잡으니까요. 1922년 거기서 이제 소개 영업 취체 일본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허가 안 내줬을 겁니다. 누구한테는 조선 사람한테는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에서 다 중개업을 다 해먹었을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아직도 감정이 안 좋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법이 바로 이제 소개영업 취체규칙, 그 다음에가 이제 소개영업법,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법,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런 과정을 거쳐왔으니까요. 박스에다가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만 한두 번 정도만 점검을 해놓으시고요. 기억만 해놓으시고 이제 시험 문제감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검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시험 문제감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나옵니까? 바로 재정 목적. 자, 이 재정 목적은 꼭 시험 문제감이 될 거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재정 목적은 꼭 점검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 건지 자, 그런 부분 점검을 해 놓으셔야 시험 문제 또 대비를 하셔야 시험 문제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괜히 또 고민 하시다가 막 2분 만에 푸시고 그러면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아예 없습니다. 자, 공법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요. 우리 법령 쪽에서는 20분이나 30분 안에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많이 남을 겁니다. 안 그러면 시간 때문에 실력 좋아도 나중에는 풀기가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 낭비에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재정 목적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 현재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재정 목적. 자, 우리 재정 목적은 시험 문제까지 분명히 될 거니까요. 자, 재정 목적은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 이제 심하게 자, 별표 한 2개 정도로 보시고요. 자, 심하게 표현을 막 바꿔놓을 겁니다. 다음 중에서 재정 목적이 아닌 것은 아니면 박스에다가 재정 목적 몇 개냐, 자, 기억이냐, 디귿이냐,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볼 수가 있을 거니까요. 자,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법은 이유 없이 만들지를 절대 않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을 귀찮게 하고요, 구속을 하니까 법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공법도 그렇고, 뭐 농지법도 그렇고, 민법도 다 그렇고, 자, 이런 재정 목적이 있을 거니까요. 제1조가 재정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 목적을 주의해 놓으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재정 목적은 공인중개사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뭘 정하고요? 업무를 먼저 정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없었던 게 등장했습니다. 전문성을 뭐 한다고요? 전문성을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뭐 하고요? 높이고 높인다는 소리가 이제 재고 소리니까요. 재고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끌어올리겠다. 자, 이런 목적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재정 목적.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조금 주의하실까요? 자, 예전에는 지도 육성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지도를 슬쩍 빼버렸고요. 그리고 육성만. 자, 뭐를요? 또 부동산업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부동산 뭐를요? 부동산 중개업.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심하게 많이 냈습니다. 자, 슬쩍 또 부동산업. 그렇게 시험 문제를 또 내본 적이 있습니다. 잔악계나 불조심입니다. 자, 부동산업. 자, 그러면 황당한 소리가 될 겁니다. 자, 부동산업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도, 건설도, 막 토목도 난리 부르습니다. 매매도, 임대도, 전세도 다 들어갈 거니까요. 그렇게 부동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 우리 교재도 동그라미를 꼭 잘 해놓으시고요. 이 중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중개업을 예전에는 지도가 있었지만 지도는 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지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도, 지금은 지도가 아예 안 나오니까요. 지도가 아니라 뭐를 하고요? 중개업을 육성하고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팍팍 밀어주겠습니다. 끌어올리겠습니다. 밀어주겠습니다. 기분 좋게 해주겠습니다. 지도가 이제 끌고 가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지도를 슬쩍 뺐습니다. 또 시험 문제가 중개업을 지도한다. 꼭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장은 안 계십니다. 유사품의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아주 거창한데요. 자, 뭐를요? 국민경제의 의입니다. 자, 국민경제 뭐 한다고요? 자, 국민경제의 뭐를? 이바지. 뭐 이바지나 기어나. 자, 그 소리는 똑같은 소리가 될 거니까요. 자, 이바지나 그리고 기어나. 괜히 또 심하게 나온다고 국민경제 기어 해놓고 이제 틀렸다고 하시면 그건 X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소리 이바지나 기어나. 여러 소리는 같은 소리.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공신력 제고, 전문성 제고지 공신력을 높여보겠다. 뭐 못 믿겠다. 자, 그런 수련은 아예 없어져서 지금은 현재는 나오질 않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부동산, 여기 바로 이제 사라졌는데요. 부동산 거래 질서를 뭐 하겠다. 물란해졌을 때 뭐를 거래 질서를 뭐를 확립하겠다. 바로 세우겠다. 확립도 조용히 없어졌습니다. 주의를 꼭 해놓으시고요. 거기다 이제 공정하면서도 이렇게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자, 이런 소리는 조용히 없어졌으니까요.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금방 보셨습니다. 부동산업 X입니다. 자, 부동산업이 아니라 자, 부동산업의
가장 나중에 뒤통수 많이 칠 겁니다. 부동산업의 육성이다. 자, 부동산업이 얼마나 넓습니까? 자, 그렇게 넓은 것을 어떻게 육성을 해요? 게임입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이죠. 게임입니다. 자, 중개 빠지면은 전혀 맞지 않게 되니까요. 바로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의 지도 다시 한번 꼭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놓으셔야 박스에 같이 들어가 있거나 문장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런 것도 생각 안 하시고 나중에 정리를 안 해놓으시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개수 세거나 아니면 기억을 찾거나 디귿을 찾거나 이렇게 찾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자, 주의를 꼭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 최종 목적은 정말 아주 중요하니까요. 정리를 꼭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개업 잘 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 뭐를 높이겠다? 전문성을 높여보겠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뭐 한다고 했습니까?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 이제 우리 세 번째가 이제 우리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도 참고만 잘 해놓으시고요. 자, 먼저 국회는 뼈대만 공인중개사 법입니다. 뼈대만 만들어 놓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부분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법에는 뼈대를 정해 놓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다 법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은 뼈대만 만들어 놓으니까요. 자, 그 법을 뭐 합니까? 구체적으로 시행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시행. 그러면 위임도 줄 거고요. 법은 뼈대만 만들었으니까 시행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시행령. 우리 공법도 이제 법 그리고 시행령 요소를 공법 교수님이 맨날 하실 겁니다. 왜요? 법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국회가 먼저 만들어 놓고 누가 행정부에서 게입니다. 바로 대통령이 만들 거니까요. 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또 시행령은 뭐고 대통령령은 뭡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소리나 그 소리나 같은 소리요게입니다. 법을 시행을 하기 위한 령. 누가 시행령을 누가 만든다고요? 대통령이 만들었으니까 그 소리가 대통령령이다. 똑같은 소리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많이 바쁘실 거니까요. 행정부에서 제일 쫄따구가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행정부에는 17개 부서가 있을 겁니다. 막 행정자치부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런 부서에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시행규칙. 우리 시행규칙은 법도 위에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도 위에 있습니다. 또 시험 문제가 이제 법만 또는 시행령만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과 시행령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임받고요. 위에서 위임받고 그리고 그 법을 그리고 시행령을 시행을 하기 위한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시행규칙이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가 나와 있죠. 네 번째 우리 중개 보수는 이제는 중개 수수료도 그러지 않습니다. 용어 달라졌습니다. 중개 보수는 어디서 정합니까? 시도에서. 여기도 시군구가 아닙니다. 자, 우리 공법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요. 자, 바로 국토교통부, 자, 국가가 있을 거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지방이 있을 겁니다. 자, 지방도 큰 쪽이 있을 거고요. 좀 적은 쪽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광역시 그리고 특별시. 인구가 얼마나 넘어가면요 인구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광역시는 인구가 얼마 됐을 때 인구가 100만이 넘어갔을 때 함부로 광역시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자,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 부산 그리고 인천. 자, 인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천이나 대전이나 그리고 이제 한번 찍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구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자, 우리 현재 광역시는 6군데가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창원도 무시하시면 안 되고 창원도 이미 인구는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어디도 수원도 100만은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고양시가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거기도 공부하실 거니까요. 거기도 인구가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몇 군데, 세 군데가 100만이 넘어갔지만 아직 뭐가 됩니까? 광역시는 기다려 보세요. 게입니다. 아직은 광역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왜요? 행정구역 다 바꿔야죠. 나중에 명칭도 다 바꿔야죠. 표지판도 다 바꿔야죠. 수조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국가가 엄두를 많이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광역시가 대기를 하고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나 공법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넓은 쪽이라는 겁니다. 주소도 이제 경기도 수원시 이렇게 갈 겁니다. 경기도가 뭐라고요? 거기가 광역이 될 거고요. 그 뒤쪽이 바로 이제 일반 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 군, 구 할 때가 바로 이제 수원시, 장안구 이렇게 갈 겁니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한다고요? 시군구 조례 그러면 안 됩니다. 수원시 조례는 없어요. 그리고 평택시의 조례도 없어요. 포항시의 조례도 없어요. 게입니다. 뭐라고요? 경상북도지, 경상남도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도라고 했으니까요. 경기도지.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이나 성남은 여기는 따로 조례가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 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해놓고 이제 수원이 됐건 안양이 됐건 부천이 됐건 성남이 됐건 의정부가 됐건 다 똑같습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는 어디 조례라고요? 시험 문제 지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시, 광역시, 또 시도의 조례. 시군구가 아니라 법에서 정했다가 아니라 어디라고 했습니까? 시도의 조례를 통해서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무슨 조례? 시도의 조례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중개보수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래야 나중에 서울, 부산, 중개보수가 다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서울은 많이 받거나 그리고 나중에 어딘 쪽에서 경상도 쪽은 좀 적게 받거나 그거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전국적으로 다 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중개보수가 전국적으로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다를 수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뭐 시험 문제 그런 거는 묻지 않을 거니까요. 중개보수도 요일 줄 거니까 곱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정리하실 겁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 이제 가로 2번 쪽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중개업하고 관련된 성문법, 여기는 간단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불문법,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불문법. 민법에서도 정확하게 보실 겁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민법은 우리하고 이제 가장 많은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를 중개하거나 교환을 중개하거나 임대차를 중개를 하거나 여러 중개를 하게 될 건데, 근데 어디에 법이 있습니까?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전세권이나 다 어디가 있습니까? 민법에 있습니다. 그 민법을 끌어올 거니까요. 민법은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관련된 내용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배우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동그라미 2번은 시험 문제감이 좀 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상법 전체가 아니라 상법 뭐라고 했습니까? 총칙. 상법 총칙은 꼭 한번 밑줄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보수를 받습니까? 상인의 보수를 받습니다. 자, 응용해서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별표 2개 정도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입니다. 상인의 보수. 자, 먼저 간판 꺼놓고 우리 영업하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 보수 약정을 안 했다고 아주 엉뚱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보수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뭐를 해놓으니까 계약서 다 써놓으니까요. 나중에 보수 약정 안 했다고 보수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멱살 잡고 흔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디 가시면 됩니까? 법원에 가시면 우리 판사님 뭐라고 합니까? 중개보수 주세요. 중개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보수니까요? 상인의 보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하게 보수를 인정을 해줄 거니까요. 거래만 되면은 보수 약정을 했거나 안 했거나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보수 약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X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나중에 특수법인을 좀 배우실 겁니다. 농협도 그리고 산림조합도 그리고 자산관리공사도 뭘 할 수가 있다고요?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법에서도 정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세 번째. 자, 그거 외에 이제 관습법이나 법 자체가 없으면요. 그리고 조례, 조리가 아니라 여기 이제 조례가 아니라 조리, 판례법 등을 통해서 또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만 주의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전에 아예 없습니다. 판사님이 해석을 못하겠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판사님은 결론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관습이 있는지, 관습이 법으로 돼 있는 관습법이 있는지, 아니면 판례가 있는지, 아니면 사물의 당연한 이치다. 그게 바로 조리가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석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법도 바로 법이 될 수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뭐 주의 놓으실 게 이제 여기가 이제 내용 중에는 마지막이 될 거니까요. 여기도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별표 2개 정도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 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니까요. 기억을 꼭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점검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앞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법은 자, 우리 공인중개사 법은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온다고 했습니까? 공인중개사 법이 상당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총 다 해서 40개가 나올 건데 28개에서 그리고 몇 개 정도 30개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법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을 점검해 놓으실까요? 시험 문제도 많이 언급했으니까요. 별표 2개 정도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3개 정도면 꼭 나오긴 할 건데 한 2개 정도면 70% 정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먼저 부동산 여기는 많이 헷갈립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일반법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법일까요? 자, 부동산 중개업과 뭐한 관련돼 있을 때입니다. 관련한 무슨 법이다? 여기가 일반법일까요? 특별한 법일까요? 여기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중개관에서는 그입니다. 중개관에서는 무슨 법이다? 가장 일반이 되는 법이지 여기다 이제 특별한 법이다.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다가 특별법 이렇게 나올 겁니다. 특별한 법이다. 꼭 그럴 것도 같습니다. 여기는 X. 무슨 법이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법. 그리고 보통적인 법. 자, 그런 법이 바로 이제 여기는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그냥 일반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중개나 중개업은 다 적용을 시키니까요. 다 적용시키니까 일반법이지 여기다가 특별한 법이다. 자, 만약에 특별한 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 민법에는 임대차와 그리고 주택임대차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는 그냥 일반법 그리고 주택임대차는 특별한 법 그렇게 나눌 때에는 일반법, 특별법 나눌 수가 있지만 우리는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놓고 중개나 중개업은 다 적용시키니까요. 따로 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법이다? 그냥 일반법이다. 자, 이해 안 하시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 두 번째 가면 거기가 특별한 법이 나오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헷갈려 봐라. 고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가 이제 특별한 법이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그리고 상법 둘 다 댐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에 대해서는 그입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여기는 도대체 무슨 법일까요? 그입니다. 민법하고 상법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을 다 비교했을 때 여기는 바로 무슨 법이다? 여기가 특별한 법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특별한 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이라고 나와야지 거기서 일반법 바탕하고 또 여기다가 민법이나 그리고 상법하고 비교했을 때도 여기다 일반법이다. 그러면 X. 자,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중개 어쩌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 중개 어쩌고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상법에서도 중개 어쩌고 나왔을 때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법에는 적용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가 먼저 적용되잖아요. 왜요? 특별한 법이니까. 민법은 그냥 일반 법이니까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개 어쩌고가 나왔을 때 공인중개사법이 1번 타자가 될까요? 상법이 1번 타자가 될까요? 비슷한 규정이 있었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법에는 있으니까 그 순서를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가 나왔을 때 이게 1번 타자가 됩니다. 가장 먼저 적용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니까 특별한 법이네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특별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둘만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민법에서도 많이 배우실 건데 민법과 그리고 상법은 어떤 법이 더 우선합니까? 그입니다. 당연히 상법이 더 우선하죠. 그입니다. 왜요? 상인에게 적용되는 법이니까 전 국민이 아니라 상인에게만 범위가 좁으니까 그렇습니다. 상법이 더 뭐하다고요? 여기가 더 특별한 법입니다. 자, 두 개 유사한 규정이 나왔을 때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요. 자, 그랬을 때는 상법이 두 번째 그리고 민법은
세 번째 제일 꼬레비가 누구라고요? 거기가 이제 민법.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민법이 됐건 상법이 됐건 누가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먼저 1번 타자입니다. 특별한 대접을 받네요. 특별한 대접, 그러니까 특별법. 자,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여기도 좀 주의 넣으시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역시 아주 많습니다. 사회법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중간법이다. 그리고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섞어진 법이다. 혼합법이다. 라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사회법이지 괜히 또 공법이다 그러면 X입니다.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사법이다. 우리가 무슨 민법입니까? 상법입니까? 우리는 사회법이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공법 배우겠지만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국민한테 명령만 합니다. 나중에 명령해서 안 들으면은 각종 제재를 가할 겁니다. 맨날 공법 교수님이 교도소만 보내요. 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공법적인 성격. 자, 대신에 우리 민법이나 상법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기 수평적인 관계니까요. 국민 매도인과 매수인 알아서 하세요. 매매를 하든지 말든지 금액을 얼마로 정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는 일이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사법.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요. 이전 신고 안 하게 되면 뭐를 받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가가 명령하고 안 따르면 신고 안 했다고 제재를 가합니다. 대신에 확인 설명은 누가 합니까? 확인 설명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그리고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도 우리 누구한테 쌍방에게 다 교부하니까요. 거기는 개인들 일이지 국가하고는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 이렇게 따져보면 사법적인 성격과 공법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좀 중요할 건데요. 자, 네 번째 안에서만 적용되니까 무슨 법이다? 국내법이다. 무슨 법은 아니다. 국제법은 아니다. 국제법이란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 국제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법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지 미국에까지 영국에까지 프랑스까지 적용되는 법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다섯 번째가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실제법일까요? 아니면 절차법일까요? 입니다. 무슨 법입니까? 여기는 실제법, 뼈대만 갖고 있으니까 실제법이지 무슨 법은 아니다. 절차. 무슨 민사소송법입니까? 형사소송법입니까? 절차를 정해놓은 법은 아니고요. 그냥 뼈대만 권리 의무 관계 자, 그런 것만 정해놓은 실제법이지 요게 맞지 이런 문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절차법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다음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아니면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을 했을 때 이런 부분 꼭 주의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특히 이제 틀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요 문장도 명백하게 보일 거고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바로 문제를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 특히 이제 세 번째 이런 것도 오래 정리를 잘 하시니까요. 사회법적인 성격 괜히 또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이다. 공인중개사법은 사법이다. 둘 다 X입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사회법이다. 중간법이다.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무슨 노동법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만 적용되니까요. 공인중개사법을 국제법이다. X. 그리고 실제법이지 절차법이다. 자, 그러면 X.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되니까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셨던 재정 목적. 자, 그리고 이제 이 법의 특징. 그리고 이제 성격. 자, 이런 것들은 꼭 문제감이 될 거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이제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도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에 자, 일반법 뒤에다가 무슨 법이다? 중개에 관해서는 자, 이 법은 특별한 법은 아니다. 다른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 옆에다 이제 특별 X 꼭 메모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민법이나 그리고 상법 두 개가 나중에 다 덤벼도 누가 가장 먼저입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특별한 법이다. 자, 1번 타자.
특별한 법이니까요. 자, 그 옆에도 이제 일반법 X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은 좀 간단하게 좀 보셔도 괜찮고요. 세 번째, 이 법은 욕심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무슨 법이다? 사회법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간적인 성격, 혼합적인 성격 가지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도 주의 넣으시고요. 그럼 옆에다 이제 공법 X 그리고 사법 X 꼭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안에서만 적용되니까요. 무슨 법이다? 국제법 X. 국내에서만 적용된다. 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꼭 주의 넣으셔야 됩니다. 이 법은 실제법이지 뼈대만 나와 있는 법이지 괜히 또 절차법이다. 그러면 X. 절차가 아니라 실체만 나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절차는 소송을 가든지 자, 그런 것들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 자, 이 법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는 거. 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첫 번째 강의가 이제 재정 목적 그리고 이 법의 특징 위주로만 점검을 잘 해놓으시고요. 객주 구간 얘기는 간단하게만 점검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충분하게 시험 문제 대비는 하나 정도 해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만 마무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